대선 과정에서 가장 행복감에 절어 있을 사람은 이준석이라고 봅니다. 그 애먹이던 비례대표까지 던지고 이준석을 쫓아온 허은하를 내버리고 그리고 당을 지체제로 만들어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섰어요. 그래서 이준석은 이번은 어려워도 다음 주에는 지가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꿈에 부풀어 있고 또 여론조사에서 뭐 한 6%에서 한 11%까지 지지율이 나오니까 제3 후보로서 입지를 굳혔고 모든 언론들이 지금 보도해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사람을 보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준석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탄탄대로에 왔고 국힘이 이번에 대선에서 폭망해버리면 결국 자기가 나중에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는 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한국의 케네디를 꿈꾸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이준석이가 2021년 자신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했을 때 문제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제기되는 방향은요, 명태균이로부터 시작되어서 민주당 측에서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론에, 주로 좌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좌파 측이 이준석이 손보는데 나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어제요, 대표적인 좌파 매체 뉴스타파가 이준석이 여론조사 조작 첫 확인, 지난 국민의힘 2021년 당대표 경선에서 1위 나경원을 끌어내리고 2위 이준석을 올리는 조작을 했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2021년 국힘 당대표 선거 당시 명태균이가 이준석이한테 유리하도록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말해서요. 지금 명태균이가 민주당 이재명이 척에 서서 지금 밖에 풀려나가지고 온 지금 홍준표, 오세훈부터 이렇게 두들기고 있는데 지금 이준석이한테 이제 화살이 돌아간 거예요. 자, 그 전에 정리해야 될 부분을 보면 이준석이하고 명태균이하고 가까웠고 그 관계를 통해서 또 김종인이와도 가까웠다. 이런 보도가 터졌습니다. 명태균이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가짜 응접자 샘플을 만들어내는 수법으로 1위 나경원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2위 이준석의 지지율을 높였다. 그래서 명태균이는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만류를 거역한 나경원이를 떨어뜨리기 위해 자신이 나섰다고 설명을 하며 당시 김종인은 김웅을 당대표로 밀었는데 김웅이 고사한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가 자신을 도와달라는 전화를 명 씨에게 걸어와서 도움을 주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이는 지금까지 명태균이한테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말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나지요? 김영선이를 지난 총선 당시 영입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경남에 있는 사찰로 가서 이준석이가 나무를 심었다. 사실은 그 사찰에서 김영선이 만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 좀 뜬금없었죠. 근데 그게 하필 김영선이었고 저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이 확정돼 가던 근데 이준석이가 거기 개입을 했고 거기에 명태균이가 기여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걸 상기하면 명태균이가 이준석 지지율을 높이는 조작한 사실이 명태균 본인의 진술로 드러난 만큼 이준석이가 명태균을 모른다는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명태균에게 최소 2번의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홍준표나 오세훈에게도 역시 이런 문제가 등장이 됐죠. 그래서 뉴스타파는 어제 대납자 백이동, 이 사람은 고령군수 출마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백이동이라는 사람이 이준석과 만나서 수차례 찍은 사진을 어제 공개했어요. 그래서 명태균은 이준석이 이 백이동을 고령군수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준석과 백이동 관계를 증명하는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준석이가 지금 사법 처리의 입구에 서 있다는 이야기죠. 홍준표가 지금 하와이 간 것도 사실상 명태균이 문제 도망간 거 아닌가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이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이준석이가 당대표 선거 도와달라고 먼저 요청했다. 2021년 6월 36살짜리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돌풍을 일으켜서 당대표가 됐는데 내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조작되고 개입이 되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다라고 말을 했지요. 젊은 피의 돌풍이었다.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말한 걸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경험이 전무한 이준석이가 30대에 나경원, 주호영 같은 국힘 중진을 제치고 1야당 대표 자리에 오른 게 이변이었는데 그 과정이 매우 더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태균이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2021년 5월 이준석이로부터 당대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오세훈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준석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 명태균이가 오세훈을 먼저 도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세훈 당선으로 검증된 이때 오세훈 당선이라는 것은 21년 초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죠. 그때 오세훈이 당선됐는데 그걸 갖다가 이준석이가 듣고 전화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5월 12일께에 둘이가 만났다는 거예요. 대구 수성못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고 이준석이가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 해서 도와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준석은 이걸 갖다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명태균이가 이준석 연락 직후에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서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실시했던 명태균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료 일체가 지금 로 데이터까지 전부 뉴스타파가 확보했다. 명태균이가 건네줬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첫 조사 나흘 뒤인 5월 13일 명태균이 연구소는 대통령 선거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때부터 이준석이 자기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도 슬쩍 끼워 넣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하니까 1위가 나경원 19.5, 2위가 이준석 19.1인데 다음 날도 똑같은 식의 비공표가 아닌 공표용 언론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준석이가 나경원을 꺾어서 1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에는 이준석이 20.4, 나경원 15.5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명태균이한테 도와달라고 명태균이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하고 그 다음 날 공표 여론조사를 하면서 이준석이가 1위가 되고 그리고 이 공표 여론조사를 공개하기 하루 전에 이준석이한테 사실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자체가 엄청난 비리죠. 그런데 나경원, 이준석을 여론조사했던 샘플 자체가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응답자 2,318명에다가 1,041명의 유령 샘플을 추가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뻥 튀기는 여론조사의 달인 명태균이가 이준석을 이런 방식으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준석이는 오세훈보다 훨씬 더 많이 명태균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백이동이라고는 고령 군수 출마 예정자가요, 비용을 대납한 전후에서 이준석과 같이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입금을 하고 일주일 뒤에 이준석을 만나서 사진까지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수사팀이 이 내용을 확인을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고령 군수 예비후보였던 백이동 씨가 당시 직책은 바르게 살기 경북도 전 협의회장이었다는 거예요. 명태균이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회사에 1,600만 원을 2021년 3월 5월 사이에 넣었고
계좌 입금 외에도 현금으로 더 많은 금액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뉴스타파가 그 전에 명태균의 검찰 조사 내용을 근거로 해서요, 이준석이가 대구의 한 카페에서 백이동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명태균이가 검찰에 진술했다 했고, 또 더 나아가서 백이동은 2021년 5월에 명태균이가 나를 대구로 데려가서 대구에서 국힘 대표 선거운동을 하던 이준석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당대표 여론조사를 할 때도 도움을 주신 분이라면서 고령 군수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잘 밀어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백이동은요, 지방선거 앞두고 이준석과 같이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런데 이 백이동과 이준석의 사이를 아는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17번을 만났다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자, 광주에서도 이 국힘 당대표 선거 때 만났는데 명태균이, 백이동이, 김영선, 이준석이가 같이 만났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안들을 감안해 보고 이런 기사가 지금 검찰이나 언론이나 다 이재명 쪽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뉴스타파라는 한마디로 확실한 좌파 매체에 의해서 언급이 되고, 심지어 관련자들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까지 언급이 됐다는 것은 이제 이준석이가 머지않아 사법적 처리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지금 민주당 이재명 측에서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측은 이준석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수명을 연장시키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의 봄날이요, 짧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왜 이 시기에 저게 터졌을까? 그것은 이준석과 김문수의 단일화에 대한 그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만약의 가능성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게 이제 공개된 이상 검찰이 수사를 끝을 맺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이준석이 참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